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클래시피케이션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알고리즘 중에 나이브 베이즈 클래시파이어, 나이브 베이즈 분류기라는 것을 오늘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총 3편으로 구성했고요. 자, 오늘 그 첫 번째 편을 이제 시작합니다. 자, 컨텐츠는 다음과 같고요. 지금 나이브 베이즈라고 하는 요 주제인데요. 어, 일단 나이브란 얘기는 아주 순진하다라고 하는 뜻인데 그게 사실은 너무 순진해서 조금 어리석다라고 하는 느낌도 주는 그런 표현이고요. 그다음 뒤에 있는 이 베이즈라는 말은 이게 통계학자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베이즈 이론이라고 하는 것을 개발했던 그런 학자인데요. 그래서 그 베이즈 이론은 결국은 이제 확률 중에 조건부 확률이라는 게 있어요. 조건부 확률을 오늘 설명하는 시간을 오늘 이 첫 번째 동영상에 가질 겁니다. 그래서 조건부 확률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제 일단 확률에 대한 얘기부터 아주 처음부터 한번 시작해 볼 텐데 뭐 일부는 여러분 이미 친숙한 내용이 많을 거고요. 그리고 조금 이제 이론적으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아주 기초부터 설명을 시작할 거니까 자 한번 잘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확률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할 건데, 그래서 뭐 확률에서 쓰는 여러 가지 용어들을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벤트, 사건이란 말도 있고요, probability, 확률이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오늘 주된 개념인 conditional probability, 조건부 확률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조건부 확률을 어,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베이즈 시어럼, 베이즈 이론이라는 걸 사용할 거예요. 자, 일단 그런 것들이 메인 토픽이다 생각하고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먼저 통계적 실험이다. statistical experiment라는 것은 어떤 통계적 목적 아래에서 관찰해낸 특정을 얻어내는 일련의 과정이다. 그러니까 뭔가 자꾸 실험을 해본다는 거고요. trial, 실행이라는 것은 이렇게 반복하는 그 하나하나를 우리가 이제 트라이얼, 시행을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샘플 스페이스는 어떤 통계적 목적을 가지고 실험을 실시할 때 기록되거나 관찰될 수 있는 모든 결과들의 집합.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하나 던지면 주사위를 던져서 나오는 숫자는 1에서 6까지죠. 그럼 1, 2, 3, 4, 5, 6 이게 이제 샘플 스페이스가 되는 거예요. 주사위를 던졌는데 10이라는 숫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샘플 스페이스라고 하는구나. 표본 공간이라고 하는구나. 이 정도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원소, 엘리먼트, 그리고 표본점, 샘플 포인트 뭐 이런 말들은 통계 실험에서 나타날 수 있는 어떤 실험 결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벤트, 사건이라는 것은 특정한 표본점들로 구성된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 이게 되게 뭐 말이 어려운데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주사위를 던지는데 짝수가 나오는 사건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사위를 던져서 짝수가 나오는 것은 주사위를 던져서 2가 나와도 되고 4가 나와도 되고 6이 나와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표본 공간의 어느 부분 집합을 차지하게 되겠죠. 즉 그 짝수라고 하는 즉 그 이벤트에 해당하는 경우들을 이렇게 모아 놓으면 일종의 부분 집합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아주 뭐 아카데믹한 표현인데요. 뭐 그냥 그런 게 있구나 정도 지금 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우리가 뭐 초중고에서 많이 배웠던 수학에서 집합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보면 이제 intersection, difference, union 이런 개념이 나와요. 첫 번째 한번 보도록 하시죠. 먼저 intersection of events. 그러니까 내가 관심 있는 이벤트가 예를 들어서 여러 개 복수개가 있다. 그것의 intersection이라는 것은 어, 교집합을 말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쓰는 교집합. 그런데 이제 그것을 좀 아카데믹하게 곱사건 이렇게 부르고요. 그림으로 따지면 이런 거예요. 자, 요 전체 네모가 샘플 스페이스 S다. 요 전체가 그 안에 내가 관심 있는 사건이 A라는 사건이 어떤 부분 집합을 이루고 있고 B라는 사건이 부분 집합을 이루고 있다. 이때 이 노란색에 해당하는 게 뭐냐? 교집합이라는 거죠. 양쪽 다 포함된다. 자, 그래서 이걸 좀 수학적 기호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냅니다. A와 B의 교집합. 이것을 이제 정의를 한번 해보면 이 교집합은 일종의 어떤 집합이다.
그 안에는 어떤 W라고 하는 어떤 그 엘리먼트들이 들어있다. 원소들이 들어있다. 근데 여기 줄 딱 끈 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조건이란 뜻이에요.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그런 W다. 어떤 조건이냐? 이 W가 A의 원소이기도 하고 and 그리고 B의 원소이기도 하다. 그러면 그 교집합에 해당하는 어떤 원소 여기 이 안에 들어있는 하나하나가 된다는 거죠. 자, 이 교집합 봤고요. 자, intersection 곱사건이라는 걸 봤고요. 자, difference of event 차 사건이라는 것은 A에는 포함되지만 B에는 포함되지 않는 거. 그러면 나머지는 이 노란색 박스가 되겠죠. 노란색 부분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냅니다. A-B. 자, 그럼 정의는 어떤 조건이냐? A에는 포함된다. and 그리고 B에는 원소가 아니다. B의 원소는 아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해될 거라고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런 비슷한 개념 중에 여사건이라고 있어요. 자, 영어로는 complementary event라고 하는 건데, 자, 전체 집합이 있는데, 여기서 자, 수학 기호로 이렇게 나타냅니다. 이게 이 C가 나타나는 것은 이 complementary에서의 이 C를 나타내는 거예요. A의 여집합 뭐 이런 건데요. 혹은 이제 여사건 이렇게 불러도 됩니다. 전체 집합에는 포함되고 그리고 A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A를 포함하지 않는 나머지 전부 다를 말하는 거예요. 이 노란색 부분. 자, 그러면 이것이 여사건이다. 자, 그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다. 이해되시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니온이라는 것도 있어요. 합사건, 합집합 말하는 건데 A에도 포함되고 B에도 포함되는 그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엘리먼트 W가 A의 원소이기도 하고 또는 영어로는 OR죠. B의 원소이기도 하다. 그것을 이렇게 A와 B의 합집합이라고 이런 기호로 나타낸다. 합사건이라고 합집합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합사건 불러도 됩니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온 얘기가 mutually exclusive. 자, mutually란 얘기는 상호란 얘기고 exclusive 하다는 서로 배반적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좀 보시면 뭔지 정확하게 아실 텐데 mutually exclusive event라는 얘기는 서로 공통된 게 없다라는 얘기예요. 서로 공통된 게 없다. 공통인 원소를 갖지 않는 두 사건 A, B를 서로 mutually exclusive 하다. 자, 요 mutually exclusive 하다란 말이 서로 배반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건 A1, A2, N까지 있는데 다음과 같이 두 사건을 선정을 할 때 두 사건이 서로 배반인 경우에 이 사건들을 쌍마다 배반 사건, pairizedly mutually exclusive event라고 한다. 자, mutually exclusive는 이제 알았어. 자, 지금 현재 그림에 보시는 만약에 A라는 어떤 집합이 있고 B라는 집합이 있으면 서로 공통된 게 없으니까 A와 B는 mutually exclusive 하다. 자, 그런데 A가 이게 A1, A2, AN이라는 집합이 N개의 집합이 있다. 근데 뭐 어떤 걸 고르더라도 AI와 AJ의 교집합이 전부 다 공집합이라면 교집합이 없다면 그럼 이 AI와 AJ는 서로 mutually exclusive 하죠. 근데 어떤 I나 J가 어떤 것이 되더라도 두 개가 다르기만 하다면 공집합이 없다. 그럴 때 우리가 pairwise mutually exclusive 하다. 아무거나 짝을 지어도 아무 그룹이나 집합이나 이게 두 개를 짝을 지어도 서로 교집합이 없다. 자, 여기서 이제 그 그룹이라는 게 이제 사건을 말하는 건데요. 이벤트를 말하는 거죠. 어떤 이벤트를 두 개를 같이 모아도 교집합이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다음 우리가 이번에 할 얘기는 이 파티션 분할이라고 하는 걸 설명하려고 해요. 자, 정의를 한번 봅시다. 다음과 같이 A1부터 AN까지가 쌍마다 배반이고, 자, pairwisely mutually exclusive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의 합 사건이 자, 유니온 다 합쳐 놓으면 표본 공간 S 전체 집합이 된다. 이때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이 사건들 A1부터 AN이 S라는 이 샘플 스페이스를 다시 말하면 전체 집합을
파티션했다, 분할했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분할했다. 그래서 수학적인 기호를 적으면 어떤 IJ가 되건 상관없이 두 개가 다르기만 하다면 교집합이 없다. 그리고 그들을 요 기호가 요거하고 똑같은 게 A1의 합집합, A2의 합집합, 합집합 AN을 말하는 거야. 요거를 이제 줄여서 요렇게 AI인데 요렇게 크게 해놓고 I는 1에서 N까지 요렇게 지금 적어 놓은 거예요. 그것이 만약에 샘플 스페이스 S가 된다면 A1에서부터 AN까지의 사건이 샘플 스페이스 S를 분할했다, 파티션했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거, 예를 들어서 이게 S라는 집합이야. 근데 요만큼이 A1, 요만큼이 A2, 요만큼이 A3, 요게 A4다. 그러면 A1, A2, A3, A4가 지금 교집합 하나도 없죠? 그리고 다 합쳐지면 샘플 스페이스를 이루고 있죠? 그러면 A1, A2, A3, A4는 S라는 표본 공간을 분할했다 라고 부르자는 거예요. 분할했다. 오케이. 자, 이번에는 probability, 확률이라는 용어인데요. 자, 먼저 여러분이 익숙한 그냥 이 확률의 개념이 이제 나올 거예요. 그래서 classical probability, 고전적인 확률에 대한 개념을 지금 먼저 설명할 거고, 좀 이따가 그것을 이해하면 당연히 만족해야 하는, 그러니까 뭐 특별한 증명할 필요도 없고, 여기 공리라는 것이 액시옴을 말하는 건데, 공리론적 확률이라는 것은 당연히 이래야 한다라는 거예요. 확률이라는 것은. 자, 그래서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클래시컬한 프로바빌리티. 표본 공간을 이루는 원소의 수에 대한 사건 안에 들어있는 원소의 수가 가지는, 이렇게 좀 추가 부연 설명을 하면 좋겠네요. 상대적인 비율이다. 자, 밑에 표 보고 바로 얘기할게요. A라는 사건의 확률이라는 것은 일단 전체 집합 캐피탈 S 안에 들어있는 원소의 개수분에 그 다음에 이 사건 A를 구성하는 원소의 개수, 이런 거예요. 여기 지금 N이라는 노테이션이 이제 그런 뜻이다 라고 좀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져. 그럼 주사위를 던지면, 자, 주사위를 던져서 A가 짝수라는 사건이다. 그럼 짝수가 나올 확률은 얼마예요? 2분의 1이죠. 그럼 왜 2분의 1이냐? 샘플 스페이스 전체 안에 들어있는 원소의 개수는 1, 2, 3, 4, 5, 6, 6개인데 A라는 사건은 2, 4, 6, 3개니까 6분의 3인 거예요. 6분의 3이니까 이게 2분의 1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공리론적 이제 확률이라는 얘기는, 공리라는 것은 당연히 만족하는 거야. 그래서 세 가지 공리를 만족하는 지금 그런 확률이 존재한다. 세 가지 먼저 보고 봅시다. 첫 번째, 전체 집합, 즉 표본 공간의 확률은 1이다. 이거 말고는 또 더 이상 없으니까 그 표본 공간이 나타날 확률은 1이다. 만약 표본 공간이라는 게 사건이라면. 그 다음에 어떤 사건 A가 그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이라면 그것은 음수는 될 수 없다. 음수의 확률은 없다. 그 다음에 A와 B란 이 두 사건이 서로 서로 배반이라면, 즉 mutually exclusive 하다면, 그때 자, mutually exclusive의 정의가 뭐죠? 다시 한번 기억해 볼까요? A와 B의 교집합은 공집합이다. 교집합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A, B의 합집합의 확률은 각각의 확률을 그냥 더하면 된다. 자, 이런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조금 주의해야 될 게, 나중에 그러면 A와 B가 서로 상호 배반이 아니면 어떻게 되느냐? 요 수학식이 조금 달라져요. 그죠? 좀 이따가 얘기하도록 하죠. 상호 배반일 때는 이렇다. 공집합이 없을 때는 이렇다는 얘기지. 자,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공리, 이것은 조금 이제 확장이 가능한데, 확장을 할 수가 있다. 즉, 이 두 개만 할 게 아니라 이게 여러 개 있다면, 여러 개 있는데 쌍마다 배반인 사건이라는 게 뭐지? 아까 앞에서 봤던 pairwisely mutually exclusive. 어떤 거 두 개를 가지고 와도 다 mutually exclusive, 공집합이 없어. 교집합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요 모든 그 사건들의 합집합의 확률은
각각의 확률을 다 더하면 된다. 뭐 이런 얘기죠. 가만히 보면 뭐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좋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이제 좀 더 나가 봅시다. 자, 임의의 사건 A에 대하여 이게 지금 여기 밑에 써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잘못 적었네. 이 위에 A의 컴플리먼트, A의 그 여사건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A라는 사건과 A 여사건의 사건, A라는 이벤트와 A의 여사건이라는 이벤트 이외에 합집합은 전체집합이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 둘은 교집합은 당연히 공집합이겠죠. 여사건이니까. 그래서 앞에 보셨던 공리 1과 공리 3에 의해서 다음이 성립한다. 자, 이것도 지금 여기 잘못 쓴 거예요. 여기 위에 C, 여기 위에 가 있어야 돼. 자, 전체 집합이라는 것은 A와 A 컴플리먼트 A의 여집합의 합집합의 확률이니까 이 각각의 확률을 더하면 된다. 그러면 당연히 1이 된다. 자, 이런 얘기고요. 자, 그렇다면 따라서 어떤 게 성립하느냐? 이 A의 여사건의 확률이라는 것은 1에다가 A 확률을 빼면 되겠죠? 왜냐? 요렇다고 했으니까 요게 성립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B는 A 합집합 B 빼기 A. 자, 이거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자,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S인데 이게 이만큼이 B야. 근데 그 부분집합 요 안에 A가 들어있어. 지금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B라는 것은 A에다가 B 뺀 거를 합한 거다. 그러면 B가 되겠지. 그죠? 왜 이렇게 쫙 풀어 쓰는지 좀 이따가 한번 내가 설명할게요. 이거 두 사건 A와 B-A는 서로 상호 배반이므로 mutually exclusive 하다. 그래서 다음이 성립한다. 자, B의 확률이라는 것은 방금 위에서 말했던 B가 요거라고 했으니까 A와 B 빼기 A의 합집합의 확률하고 같을 거고, 그럼 얘하고는 서로 mutually exclusive 하니까 각각의 확률을 구하면 될 거다. 지금 이 얘기죠? 좋습니다. 자, 그리고 공리 2에 의해서 앞에 있는 공리 2에 의해서 B 빼기 A의 요거는 음수가 될 수 없어. 양수일 수밖에 없죠. 음수가 될 수 없다. 자, 요 놈이 항상 0보다 크다고 했기 때문에 다음이 도출된다. 즉, 요 값은 요렇게 구할 수 있다. 왜 그렇게 구할 수 있냐? 생각해 보니까 봐봐. 여기하고 여기가 등식으로 연결돼 있어. 나는 이게 궁금해. 그럼 여기 P of B에다가 P of A를 빼면 되겠지.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결론적으로 논리적으로 따지면. 그래요. 거기다가 이 앞에 있는 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면서요. 그러면 항상 이 B가 A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요것도 성립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네. 따지고 보니까. 그렇구나. 그래서 뭐 이렇게 논리적으로 따지니까 그런 거고요. 지금 요렇게 A 안에 B가 포함되어 있으면 B 빼기 A의 확률은 B의 확률에다 A의 확률 빼면 된다. 뭐 이렇게 결론적으로 생각하셔도 되겠고요. B의 확률이 늘 A의 확률보다 크거나 같다. A하고 B하고 같아도 A가 B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거든요. A하고 B하고 같아도. 자, 그러니까 이 말이 지금 맞는 거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미 두 사건 A, B가 서로 배반이면 mutually exclusive 하면 A와 B의 교집합이 공집합이란 얘기지. 자, 그러면 다음에 성립한다. 합집합은 각각을 합한 거다. 아까 앞에서 살짝 얘기했는데 A와 B의 합집합의 확률은 각각의 확률을 더한 것과 같다. 오른쪽 요 그림 보시면 당장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근데 자, 이제 지금 이 얘기가 좀 하고 싶었던 거야. A와 B가 배반이 아니면, 즉 A하고 B의 교집합이 존재한다면, 그러면 요 합집합의 확률은 어떻게 되냐? 각각의 확률에다가 이 교집합 빼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빼줘야 된다는 사실이지. 그러니까 이게 달라붙은 거지, 이게.
A와 B가 서로 mutually exclusive 하면 이게 없어도 되는데, 이 박스가 없어도 되는데, mutually exclusive 하지 않으면 이걸 생각해 줘야 된다. 자, 오른쪽 그림 보고 제가 이제 직관적으로 말씀드리면, A와 B의 합집합을 확률은 지금 여기 제가 지금 빗금 긋는 요 어떻게 뭐 면적으로 표현하면 전체 면적분의 요 면적을 구하면 되는 거야. 그죠? 그런데 A의 면적이라는 건 요렇게 한번 면적을 구하고 B의 면적이라는 건 요렇게 한번 면적을 구해 놓고 나면 요 사이는 요 교집합에 해당하는 사이는 지금 두 겹이 겹친 거잖아요. 두 겹이 겹치니까 중복해서 우리가 지금 면적을 생각해 주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한 겹을 빼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겹을 빼는 게 요만큼 빼는 거죠, 지금. A와 B의 교집합만큼. 그러니까 이해가 될 수 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 말도 맞겠죠. 자, A와 B의 합집합이라는 것은 A에다가 B 뺀 거의 확률, A에다가 B 뺀 거의 확률은 지금 제가 색깔칠하는 이거죠. 그죠? 그 다음 B에다가 A를 뺀 거의 확률, B에서 A를 빼게 되면 요만큼 되지 않겠습니까? 요거의 확률 에다가 교집합을 더한다. 요거를 더한다는 거지. 그러면 합집합의 확률이 된다. 자, 그림 보고 생각하니까 이해가 금방 되는 것 같네요.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joint probability라는 개념이에요. 결합 확률과 marginal probability, 주변 확률이라는 개념을 설명하고, 자, 다음 슬라이드에 좀 더 또 이렇게 좀 이론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하는데, 먼저 아주 직관적인 설명을 좀 제가 해드리면, 예를 들어서 어느 대학 캠퍼스에 학생들이 돌아다니는데, 거기에는 학생들이 입고 있는 티셔츠가 빨간색 옷, 파란색 옷, 노란색 옷을 입고 있다. 그리고 그 학생들은 경영대학교 소속이든지 공과대학교 소속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총 100명이 있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뭐 빨간색 옷 입으면서 경영대 소속이 30명이 만약에 있다고 하고, 파란색 옷 입으면서 경영대가 15명 해서 쭉쭉쭉쭉 해서 이게 다 합하면 100명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내가 만약에 내가 이 중에서 이제 눈 감고 한 명을 뽑았는데 그 학생이 빨간색 옷 입고 있고 경영대일 확률. 지금 요 얘기를 제가 요렇게 적어도 돼요. 빨간색을 옷을 입고 있다는 사건과 경영대 소속이라는 사건이 같이 일어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좀 더 심플하게 그냥 컴마로 이게 나타내기도 해요. 자, 그러면 요 확률을 우리가 이제 요 확률은 얼마입니까? 그나저나 총 100명 중에 그런 학생이 몇 명? 빨강대이면서 경영대가 30명이네. 100분의 30이 되는 거지, 확률을. 자, 우리가 이런 확률을 뭐라 부르느냐? joint probability라 불러요. 빨강과 경영대가 조인트 두 개 붙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합 확률이라고 부른다.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렸고요. 또 나중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나는 빨강색, 내가 눈 감고 학생을 한 명 뽑았는데 빨강색 옷 입고 있을 확률이 얼마냐 물어보면 일단 답이 얼마냐 이게. 총 100명 중에 빨강색 옷 몇 명 입고 있어요? 요 40명 입고 있네. 요 40. 이렇게 구할 수도 있고, 경영대 학생, 내가 눈 감고 한 명을 뽑았는데 그 학생이 경영대 학생일 확률이 얼마냐? 그러면 100분의 경영대가 몇 명이에요? 30, 15, 5 하니까 이거 50명이구나. 그죠? 100분의 50이 되는 거야. 자, 이런 확률들, 이렇게 하나만 관심이 있을 때 우리가 이걸 뭐라 부른다? marginal probability라 불러요. marginal probability. 우리나라 말로는 주변 확률이라고 우리나라 통계학자들이 이름을 불렀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joint probability와 marginal probability 저 두 가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빨강이라는 이벤트와 경영이라는 이벤트가 같이 일어나는 상황을 제가 묘사를 한 거예요. 사실은 뭐 사건이 빨강 경영대 그다음에 남성 여성 그러니까 남성일 사건 이런 게 여러 개 있어도 돼. 근데 지금 저는 이제 심플하게 보려면 이렇게 2차 평면상에 이렇게 요런 테이블로 한번 제가 설명하는 게 쉽겠다 싶어서 이렇게 한 거지. probability A1, A2, A3, A4 이런 것도 전부 다 joint probability예요. 자, 이런 것도 joint probability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미리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가볼게요. 자, 나중에 내가 관심 있는 건 뭐냐?
요런 기호야. 요런 기호. 앞에 절대값처럼 이게 붙어 있는 것은 뭐냐? 뒤에 있는 게 조건이라 그랬지. 자, 확률은 확률인데 어떤 조건이냐? 경영대 소속이라는 조건 하에서 빨강색 옷 입고 있을 확률. 이런 건 얘기죠. 그럼 답부터 구해볼까요? 자, 일단 조건은 경영대야. 경영대 소속이어야 해. 그러면 경영대 소속은 이 친구들이 경영대 소속이야. 총 몇 명이야? 50명. 근데 그 중에 빨간색 몇 명이야? 30. 자, 이것의 확률은 50분의 30입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probability 뭐 하나 더 할까요? 자, probability 파란색 옷 입고 있다는 조건 하에서 그 학생이 공과대일 확률. 자, 그럼 파란색 옷 몇 명 입고 있어요 지금? 요만큼이 파란색 옷 입고 있는 애들이네. 2, 3, 40명이네요. 자, 이것은 40분의 공과대일 확률. 공과대 몇 명? 25. 25. 자, 이것이 파란색 옷을 입고 있다라는 조건 하에서의 공과대일 확률.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요런 거를 다 뭐라 부르느냐? 자, 요걸 우리나라 말로 먼저 적으면 조건부 확률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조건이 붙었죠? 영어로는 conditional probability. 자, 요렇게 부른다. 자,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실 결론적으로 베이즈 시어럼은 이 조건부 확률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요 얘기 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자, 조금 더 체계적으로 요런 스토리를 다음 슬라이드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건부 확률. 자, 조건부 확률이라고 부르는 것, conditional probability인데요. 자, 0보다 큰 확률을 가지고 어떤 사건 A가 이미 발생했다는 조건 하에서, 자, A가 발생했다는 조건 하에서 사건 B가 나타날 확률을 의미하고, 자, 요런 식으로 나타낸다. 자, 요렇게 나타난다고 했죠. 그리고 기억해야 될 것은 방금 우리가 그 앞에서 파란색 옷, 노란색 뭐 경영대 막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이게 이게 예를 들어 경영대 소속이란 사실이고 B가 빨강색 옷이다.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확률 어떻게 구했죠 아까? 먼저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 표기로 해놓으니까 이게 좀 생소할 수 있는데 빨강, 파랑, 노랑 여기 경영대 그 다음에 공과대 이렇게 돼 있었죠? 그 다음에 총 100명이 있는데 여기 뭐 예를 들어 30명, 15명, 5명 여기 뭐 20명, 20명, 10명 할까요? 자, 그러면 이 확률은 지금 경영대란 자, probability 빨강 given 자, 영어로는 given이라고 읽어요. given 주어졌다란 뜻이죠. 빨강 given 경영대. 자, 이것을 방금 우리가 아주 쉽게 찾았죠. 경영대 몇 명? 자, 50명. 분의 그 안에서 빨간 몇 명? 30명. 자, 이게 답인데 사실 이게 왜 어떻게 나왔냐면 이것은 여기 있는 것처럼 자, A가 경영대죠. 경영대일 확률이 얼마지? 경영대일 확률이 100분의 경영대는 50명이라고 그랬어. 요만큼이고요. 그 다음에 A와 B가 함께 일어나는 이게 뭐죠? 조인트 프로바빌리티란 말이야. A와 B가 함께 일어날 확률이 얼마지? 요걸 따지면 되니까 100분의 30명이 조인트 프로바빌리티죠. 그러다 보니까 이 100이 약분돼 가지고 결국은 50분의 30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이 맞다는 얘기지, 결론은. 이 말이 맞다. 자, 그래서 자, 여러분이 이제 지금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런 조건부 확률이 있을 때 뒤에 조건의 확률을 먼저 구하고 그거 분의 이 두 개가 조인트로 나타날 확률을 이렇게 구한다. 분자에 그렇게 한다. 이렇게 머리에 지금 딱 심어 놓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 그림으로 나타내면 만약에 이게 이제 A가 이렇게 있고 만약에 요렇게 해가지고 요게 B라면 그럼 요 사이는 요게 이제 A와 B의 교집합이잖아요. 자, 이 확률의 뜻이 뭐다? A라는 조건 하에서 B의 확률. 즉 그러면 먼저 A라는 조건은 요게 전체가 되는 거고 그 안에서 B는 요거잖아. 그러니까 요 면적분의 요 면적을 구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것을 또 다른 말로 하면 요 확률
전체에서 요것의 확률 분의 전체에서 요것의 확률을 그 분자로 올려놓는 것이다. 자,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조건부 확률의 정의으로 다음을 얻는다. 자, 그러면 요 조인트 프로바빌리티는 요거 두 개 곱하면 되는 거네. 자, 그러니까 A 곱하기 B given A. 자, 요렇게 probability of A times probability of B given A.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좀 이게 보시고 뭔가 하나를 선택해서 요걸 선택해서 적었으면 그 다음은 그것이라는 조건 하에서 그 다음에 온 거 이렇게 확률을 표현할 수 있다.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이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없는 거니까 그냥 요거를 B 먼저 확률 구하고 조건이 B로 오고 나머지 그 다음 다른 것을 A를 앞에다가 이렇게 줘가지고 이런 조건부 확률을 곱해줘도 괜찮겠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 좋다는 거지. 자, 조금 한번 먼저 원리는 이해했으니까 요것이 요렇게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여러분 스스로 이걸 만약에 적는다면 어떻게 적을까 한번 연습을 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이 노란색 박스를 좀 기억하세요. 자, 노란색 박스를 기억하세요. 그래서 좀 이따가 노란색 박스를 제가 다시 언급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좀 생각을 좀 확장해 보는 거죠. 아까는 우리가 두 개의 이벤트에 조인트 프로바빌티를 얘기했는데 이게 만약 세 개면 어떻게 된다? 자, 이 중에 하나를 골라 A의 확률. 그 다음에는 A를 조건으로 두고 다른 거, 요 B, 뭐 요 B를 하나 이용해 가지고 조건부 확률 구하고요. 그 다음에는 A와 B를 다 같이 이렇게 조건에 두고 나머지 C의 확률. 이렇게 생각이 확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가 또 나중에 여러분 뭐 풀어보라 그러면 이거 괄호를 한번 쳐주는 거지. 요거를 한 덩어리라고 생각하고, 그죠? 요걸 한 덩어리라고 생각하고 앞에서 봤던 것처럼 전개해 보면 결국은 이렇게 된다는 걸 여러분이 이제 알 수 있을 겁니다. 4개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제가 여기 가리고 여러분 보고 써보라 그러면 한번 써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먼저 뭐 하나를 선택해. 그럼 A 확률. 그 A란 조건 하에서 B의 확률. 자, 요거 한 거고요. 그 다음에 A, B 교집합이 있는 둘 다 발생했다라는 조건 하에서 C의 확률. 이걸 고려하고요. 그럼 D 확률 고려할 때는 A, B, C가 다 같이 일어났다는 조건 하에서 D의 확률의 곱으로 표시될 수 있다. 라는 것을 알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 좀 완전히 확장하면 A sub i라고 하는 이벤트가 여러 개, n 개를 전부 다 교집합으로 했다? 그럼 차례대로 하는 거야. 그대로 A1의 확률, A1이 조건으로 주어졌을 때의 A2의 확률, 그 다음에 A1, A2가 한꺼번에 일어났다는 조건 하에서 AC의 확률,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를 상상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 통계학에서 쓰는 용어 중에 독립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자, 영어로 independence. 그래서 statistical independent 하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자, 그게 무슨 말인지 좀 여기서 알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독립인 사건이라는 표현을 써요. independent event. 그래서 독립 사건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이벤트들이 서로 인디펜던트하다, 독립이다라는 얘기인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두 사건 A, B를 의미합니다. 자, 먼저 요 조건을 만족하면 A와 B는 서로 독립이야. 즉, 이 무슨 말인가 보세요. A가 일어났다라는 조건 하에 B가 일어날 확률은 아무 A랑 상관없이 그냥 B 혼자 일어날 확률하고 같다. A가 일어났다는 조건 하에서의 B가 일어날 확률이 그냥 B 스스로 일어날 확률과 같다. 즉, 이 말은 무슨 얘기야? A하고 B하고 별 상관도 없다는 얘기지. 즉, A와 B는 서로 독립적으로 따로따로 발생하는 그런 이벤트인가 보네요. 그래서 요것이 만족하면 독립이라고 그러고요. 인디펜던트 이벤트, 즉 독립이라고 그러고, 만약에 이것이 만족하지 않으면, 이게 이렇게 같지가 않으면, 그때는 종속 사건, 그러니까 디펜던트 이벤트가 되겠지? 영어로는 디펜던트 이벤트. 뭔가 둘이 관계가 있다는 거야. A하고 B하고.
자, 그래서 조건부 확률의 정의로부터 다음을 얻을 수 있다. 자, 이거 보세요. 만약에 A와 B가 서로 독립이라면 probability B given A 이거하고 probability B랑 같다 그랬는데, 그죠? 근데 이 조건부 확률의 정의에 의해서 이건 뭐랑 같은 거지? 우리 기억해 볼까요? probability A 분의 probability A 교집합 B 이렇게 적었었잖아요. 조건부 확률의 정의가. 근데 이게 B랑 같다 그랬으니까 결국 요 놈은, 즉 요 놈은 요거하고 곱하면 될 거 아니야. 요거하고 곱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말이 맞는 거지. 이해되시나요? 예, 여러분 따져보면 그런 거죠. 자, 다시. 그러면 결론적으로 A와 B가 각각의 이벤트인데, 즉 사건인데, 그것이 독립이라는 얘기는 함께 일어날 확률이, 교집합의 확률이라는 것은 각각의 확률을 곱한 것과 같다. 자, 요거 좀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좀 되게 중요해서 좀 빨간색 박스로 좀 쳐놓겠습니다. 자, 다시 뭐라고요? 정리해 보니까 A와 B 두 사건이 서로 독립이다라는 얘기는 둘이 함께 일어날 확률이 각각의 확률을 곱한 것과 같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는 거네요. 그리고 지금 독립이면 이런 조건부 확률하고 이 앞에 조건을 무시한 것과 같다라는 거하고 이런 것, 지금 그런 것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런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다.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우리가 공부를 사용해야 하는 베이즈 시어럼으로 이제 도달했습니다. 자, 베이즈 시어럼은, 이 베이즈라는 사람이 이 통계학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베이즈 이론이라는 것은 방금 이때까지 우리가 했던 얘기를 그냥 반복하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A sub 1, A sub 2, A sub 3가 표본 공간 샘플 스페이스 S를 분할한다. 분할이 아까 우리가 파티션 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거 좀 아래 첨자로 좀 이렇게 작게 이게 좀 작게 이렇게 적으면 좋았는데, 자, A sub i가 그리고 어떤 0은 아니다. 자, 이렇게 주어졌을 때 그때 이제 B라고 하는 또 다른 하나의 사건이 있다. 자, 그러면 이걸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요. 일단 전체 집합 샘플 스페이스가 있는데 A1, A2, A3가 파티션을 나눈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지금 쪼개져 있다 생각하면 되겠네요. 거기에 임의의 사건이 하나 있다. B라는 사건이 노란색처럼 들어 있다. 라고 한다면 요 각각에 해당되는 요 노란색의 요 파트는 뭐라고 부르면 될까요? 이거는 B와 A1의 교집합이고, 여기는 B와 A2의 교집합이고, 여기는 B와 A3의 교집합이 되겠구나. 일단 상황은 이해가 됐습니다. 자, 그럴 때 이 말이 맞나요? 자, B의 확률이라는 것은 어차피 이것과 이것이 서로 지금 mutually exclusive 하죠. 그러니까 각각의 확률을 더하면 될 것 같아. 그 말이 맞고요. 그 다음에 이 교집합을 우리가 어떻게 그 조건부 확률을 써가지고 이렇게 나타낼 수 있었죠. A의 확률 곱하기 A1이 조건이라는 A1이라는 조건 하에서 B가 일어날 확률. 자, 이렇게 나타내면 요것은 요것이 되고, 요것은 요것이 되고, 요것은 요것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도 나타낼 수 있다. B의 확률이라는 것은, 그죠? 요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자, 요거 좀 중요하니까 요 초록색 박스를 좀 쳐놓을게요. 자, 이건 이때까지 앞에서 공부했던 것을 그대로 그냥 전개한 거예요. 아직은 베이즈 이론이 아니고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우리가 이 A1, A2, AN이 좀 조금 아래 첨자로 이렇게 좀 I라고 좀 작게 쓰면은 이게 지금 S를 분할하는 상황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 B라는 것이 확률이 0이 아니고 0보다 크다. 이 사건이 발생했다라는 조건 하에서 조건부 확률. 만약에 이거는 뭐가 될까라는 질문이에요. 자, 이게 이제 지금 베이즈 이론이 말을 하고자 하는 건데, B가 일어났다는 조건 하에서 A sub i가 일어날 확률은 얼마냐? 생각해 보니까 자, 이렇게 적을 수 있을 것 같아. 자, B가 조건이니까 B의 확률 분의 AI와 B가 한꺼번에 일어날 확률, 이렇게 적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이 분모는 방금 앞에서 봤던 그 초록색 박스 때문에 이렇게 적을 수 있을 거라고.
그죠? 방금 초록색 확률이 AJ가 일어날 확률과 AJ가 조건을 두었을 때 B가 일어날 확률 이렇게 해가지고 J를 모든 경우에 대해서 다 더한 거죠. 이렇게 모든 경우에 대해서 이게 이제 아까 앞에서 봤던 초록색에 대한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저 앞에서 노란색이 이제 이 교집합은 요런 또 조건부 확률로 표현할 수 있다까지 나왔죠. 자, 그래 결론은 베이즈 이론이 말하는 것은 B라는 조건 하에서 AI가 일어날 확률은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게 베이즈 이론이에요. 이게 바로 베이즈 이론이다. 심플하죠?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내가 정말 알고 싶은 것은, 자, 예를 들어서 여기서 내가 요 확률만 따로 부른다. 따로 부르면 이것을 우리가 prior probability라고 부르고, 자, 사전 확률이라고 우리나라 통계학자들이 번역을 했고요. 지금 제가 조건부 확률로 나타내는 이것을 뭐라 부르느냐? posterior probability, 즉 사후 확률이라 부른다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름을 지었어요. 자, 그러면 일단 베이즈 이론이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는 끝났는데, 도대체 이걸 뭐 어떤 상황에 우리가 사용하는지 아직 감이 없을 거예요. 자,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에 제가 어떤 실제 상황에서의 요 얘기를 먼저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식적인 뭐 얘기는 끝났는데, 자, 베이즈 이론을 언제 사용하는지,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이렇게 해봅시다. 조건부 확률이다. 그런데 이게 AI가 일어날 확률 given B라고 했을 때 이 베이즈 시어럼이 말하는 것이 뭐였죠? 자, 이것은 probability B분의 probability A sub I와 B와의 교집합의 확률이니까, 생각해보니까 좀 위에 것부터 적으면 이것은 probability AI의 확률 곱하기 probability AI가 있다라는 조건 하에서 B의 확률일 거고요. 밑에 있는 이 B의 확률이라는 것은, 자, 여기서 만약에 A가 뭐 1하고 2하고 3이 있다면 probability A1 given A1의 확률 곱하기 probability B given A1 더하기 probability A2의 확률 곱하기 probability B given A2 플러스 probability A3의 확률 곱하기 probability B given A3. 지금 요 얘기를 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표현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이런 베이즈 시어럼이 우리 실제 상황에서 어떤 상황이 있냐, 제가 한번 그냥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땅 속에서 우리가 지금 유전을 찾아, 그러니까 기름이 여기에 유전이 있어가지고 여기다 땅을 파가지고 이렇게 유전을 이렇게 뽑아내야 되는지, 여기다가 땅을 파야 되는지, 여기다 땅을 파야 되는지 모른단 말이지. 즉 내가 여기다 땅을 탁 팔 때 여기에 지금 유전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상황이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1번 위치고 여기가 2번 위치고 여기가 3번 위치다. 만약에 이렇게 해보자. 여기 뭐 이렇다고 할 때, 예를 들어서 A1이라는 것은 유전이 있다. A1이라는 것은 1번 지점에 유전이 있다 라는 얘기고, 그럼 A2는 2번 지점에 유전이 있다. A3는 3번 지점에 유전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이 어디다 땅을 팔지를 알아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저 땅속에서 우리가 이제 어떤 센서를 하나 탁 달아가지고 여기다가 어떤 기계 장치를 하나 달면 여기서 오는 어떤 지진파를 여기서 읽어요. 지진파를 읽어가지고 지진파의 파동을 보고 여기에 땅이 있을까 여기에 유전이 있을까 없을까를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근데 지진파의 모습이 다 다르거든. 그래서 기름이 예를 들어서 여기 기름이 있으면 밑에서 지진파가 이렇게 올라올 때 여기를 한번 거치고 나면 그 모습이 좀 변화해. 지진파의 모습이. 자, 그래서 지진파의 모습이 여러 개 있는데 이 B는 지진파의 특이한 형태. 지진파의 특이한 형태를 우리가 발견했다라는 사실이 B예요. 자,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원래 알고 싶은 것은 A1 지점에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 A2 지점에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 A3 지점에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 사실 우리가 이 중에 가장 확률이 높은 곳에 땅을 파야겠죠. 근데 이런 질문인데 사실은 우리가 아무것도 모른다면 이게 전부 다 이제 3분의 1이라고 아마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3분의 1. 아니면 뭐 혹시나 어떤 느낌상 여기가 뭐 10분의 7이고 여기가 10분의 2고 여기가 10분의 1일 수도 있어. 그죠? 예, 어쨌든 뭐 그냥 아무 정보가 없다라고 치면 여기가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라고 할 겁니다. 그때 이런 확률을 우리가 뭐라 부른다? prior probability 라고 부른다는 얘기예요. probability. 오케이?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밑에서 어떤 뭐 지구의 중심에서 지진파가 올라왔어요. 이렇게. 그러다가 뭔가 변화를 일으켜 가지고 이렇게 와 가지고 우리 이 센서에 지진파 B가 잡혔다. B라고 하는 지진파가 B의 형태로 잡혔다 이거지. 그러면 나는 지금 내가 지금 궁금한 건 뭐냐? 예를 들어서 A1에 유전이 있을 확률이 얼마냐? 그런데 나는 지금 B라고 하는 지진파를 가지고 있다. 이걸 구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구하고자 하는데 지금 위에 보시면 지금 이 질문은 이렇게 하면 되겠네. probability A1 곱하기 probability B given A1 분의 probability A1 곱하기 probability B given A1 더하기 더하기 probability A3 곱하기 probability B given A3 요걸 지금 구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다이렉트리 A1 지역에 기름이 있을 확률을 구하는 것보다 뭔가 추가적인 정보를 가지고 구하면 좋지 않겠느냐. 지금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하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여기 보시면 이런 게 필요해. 이런 게 필요해. prior probability는 이미 3분의 1이라는 걸 알고 있으면 그냥 다 집어넣으면 될 것 같고 이 조건부 확률의 뜻은 뭐다? 자, 지금 뭐가 필요하냐면 이 말이 무슨 말이지? probability B given A1 즉 이 말은 예를 들어서 과거에 A1이라는 지점에 기름이 있은 적이 있었다. 과거에. 그러니까 뭐 또 다른 지역이겠지만 이제 제일 왼쪽 가운데 이제 제일 왼쪽이 1번 지점, 가운데가 2번 지점, 제일 오른쪽이 3번 지점이라고 한다면 내가 A1이라는 곳에 진짜 기름이 있었을 때 B라고 하는 지진파를 얻은 경험이 있다면 그것을 활용하자는 거예요. 그다음에 요 얘기는 무슨 말이지? 과거에 저 오른쪽 끝에 있는 유전이 진짜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럴 때는 우리의 지진파가 그때 B라고 하는 지진파가 나온 적이 있었나? 라는 정보가 우리에게 있다면 그것을 이용해서 요 확률을 뭐라고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기존에 내가 지금 기존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내가 이번에 입수한 B라고 하는 추가적인 정보가 있을 때 그것을 활용해서 내가 정말 궁금한 요 질문 B라고 하는 어떤 정보가 있을 때 이것을 이용해서 A1이라는 곳에 기름이 있을 확률을 구하게 되면 이것이 좀 더 우리에게 도움을 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확률을 뭐라 부른다? 지금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posterior probability. posterior
사후 확률이라고 했잖아. 사후. 그럼 그러니까 먼저 B라고 하는 선행 정보를 우리가 얻어서 사후적으로 그 이후에 확률을 밝히겠다는 거고요. 위에 있는 prior probability는 이게 사전 확률이라고 그랬으니까 B라고 하는 정보 없이 그냥 사전적으로 미리 그냥 내가 궁금한 A1의 확률, 기름이 있을 확률 이것을 추측한 것을 prior probability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 prior probability를 그냥 다 바로 이용해서 의사결정하는 것보다 이 posterior probability 다른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A1이라는 지점에 뭐 유전이 있는지 없는지를 밝히는 것이 더 정확하더라 라는 사실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 베이즈 시어럼은. 자, 일단 오늘 제가 좀 많은 얘기를 했는데요. 자, 요런 방식으로 이제 다음 시간에 실제 이 나이브 베이즈 클래시파이어라는 것을 제가 이론적으로 좀 설명을 해드리면서 여기서 나왔던 베이즈 시어럼을 그대로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좀 이따가 다른 동영상으로 한번 여러분 같이 공부하도록 하고요.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